함께 나누는 연극 뮤지컬 이야기. 안녕하세요, 효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뮤지컬 닥터 지바고의 모든 것입니다. 뮤지컬 닥터 지바고는 원작인 동명의 소설과 영화가 있고 무대로는 올해 재연으로 올라왔는데요. 러시아 혁명기 급변하던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게 찾아온 사랑. 훌륭했던 점도 아쉬운 점도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함께 뮤지컬 닥터 지바고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가보실까요? 고고! 닥터 지바고는 워낙 얽히고 설킨 내용들이 많고 방대한 서사를 다루기 때문에 스토리를 파악하고 가지 않으시면 자칫 공연 내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과 인물 구도 설명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가시면 더 재미있게 관람하시고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뮤지컬 닥터 지바고의 공간적 배경은 러시아고 시대적 배경은 농노들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절대적인 왕권, 짜르 체제 후반부부터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전, 그리고 그 이후까지입니다. 러시아의 역사와 아픔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작품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인물들 자체가 러시아 당시의 상황과 계층을 대표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의사이자 시인인 지바고. 유리는 꽤나 유명한 지바고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고아가 됩니다. 다행히도 훌륭한 양부모에게 가서 그들의 딸인 타냐와도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유리가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은 역사의 격변기 속 고통받는 인물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는 혁명가들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나눠줘야만 했고 빨치산의 의사로 강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참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보이는데요. 부인이 있지만 라라에게 끌리는 것도 그렇고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갈등과 행동들이 가끔씩 보여집니다. 또 유리는 시인이기 때문에 항상 표적이 됐는데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 어디든 전쟁과 혁명 속에서는 문학가들, 글쟁이들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글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글을 써달라는 협박까지 받죠.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하게 글을 쓰고 싶었을 뿐인데 평생 동안 글을 쓰는 게 순탄하지 않았죠. 하지만 유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시를 쓰고 그의 뮤즈였던 라라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서 전쟁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리의 운명적 사랑 라라는 러시아 자체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은 수모를 겪어온 라라지만 언제나 단단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가장 희망적인 인물입니다. 본인을 겁탈하는 코마로프스키를 향해 총을 들이밀거나 남편을 찾아 전쟁터의 간호사로 뛰어드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유리를 언제나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는 모습 때문에 어떤 아픔이 와도 러시아는 굳건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파샤는 가장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극의 앞부분 파샤일 때와 뒷부분 스트렐니코프일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파샤는 항상 혁명을 꿈꿔왔습니다. 라라와 결혼을 하지만 첫날 밤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 때문에 이후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라라가 코마로프스키에게 당해온 모욕과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을 들은 파샤는 부르주아 그 자체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고는 이 사회를 바꿔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라라를 뒤로 한 채 전쟁터로 뛰어들죠. 그 후 무서울 만큼 아주 급진적인 인물로 변화합니다. 러시아 내전에서 사회주의 공화국을 지지하는 적군의 핵심 인물이 되어 황제와 부르주아 세력을 지지하는 백군 세력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파샤는 혁명 그 자체도 상징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들었을 시민들도 동시에 상징합니다. 타냐는 유리의 부인이자 소꿉친구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그걸 이해하고 본인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리를 사랑하죠. 저는 처음에 타냐를 불쌍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타냐 역할을 맡았던 이정아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멋진 여자다. 시대를 가장 현명하게 보낸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제 생각의 틀이 좀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고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가고 막 잡혀 다니고
부모님과 자식을 돌봐야 했던 당시의 현명한 어머니를 보여주는 건 아니었을까요? 코마로프스키는 계속 바뀌는 정권 속에서도 엄청난 처세술로 끝까지 살아남는 고위 법관입니다. 혼란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사람이죠. 라라의 어머니도 모자라 라라까지 괴롭혔지만 또 반면에 끝까지 라라를 지켜주려고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항상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죠. 사실 이들 한 명씩 뜯어보면 다들 아픈 영혼들이에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 힘든 상황을 온몸으로 부딪혔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신다면 더 공감하면서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뮤지컬 닥터지바고를 더 재미있게 보시려면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관람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포인트 첫 번째, 유리와 라라의 만남에 주목해보기. 극에서 유리와 라라는 총 4번의 만남과 재회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큰 사건도 함께 터지는데요. 이들이 그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하는지 보신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절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람 포인트 두 번째, 각 인물이 사랑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닥터지바고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연인, 가족 등 다양한 상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유리와 라라의 사랑이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의 사랑이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아마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미워할 만한 캐릭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관람 포인트 세 번째, 잔잔하고 담담한 분위기에 빠져보자. 일어나는 사건들에 비해 갈등도 적은 편이고 잔잔한 분위기입니다. 아마 지루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런 분위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잔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유리와 라라의 사랑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겠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인물들은 감정을 내면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들의 감정선과 분위기를 잘 따라가 보시면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실 거예요. 뮤지컬 닥터지바고의 넘버들은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확 와닿는 넘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참 시적으로 아름다워서 계속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극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곡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날 꽃처럼 타오르는 불꽃처럼 나를 자르게. 나오는 전쟁이 끝난 뒤 유리와 라라가 이별을 앞두고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곡입니다. 이들이 간호했던 얀코라는 병사의 편지를 대신 읽는 장면인데요. 편지의 내용이 숨길 수 없는 유리와 라라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난 유리한 레비츠 지바고 수치의 유산 남기지 않아. 남자의 이름은 자신이 만들지. 유리 디시전은 갈등하는 유리의 모습이 담긴 곡입니다. 전쟁 후 가족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무능력한 본인의 모습과 라라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유리 역할을 맡은 배우의 가창력에 빠져들게 되는 곡입니다. 노멀스의 롤은 스트렐니코프가 된 파샤의 모습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부르주아에 대한 분노와 라라에 대한 마음이 폭발합니다. 파샤일 때는 밝고 힘찬 혁명가였다면 스트렐니코프일 때는 무섭고 매정한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잡으려 하면 달아나지만 한순간 행복은 다가와. 눈을 떠보니 그대 내 품에 항상 여기 있던 것처럼. Love Finds You는 제가 공연장에서 가장 반했던 곡이에요. 유리와 라라의 잔잔한 듀엣으로 시작해 토냐, 파샤, 코마로프스키까지 각자 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자의 사랑과 삶을 웅장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닥터 지바고는 좋았다는 후기와 안 좋았다는 후기가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분명히 좋았던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던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건 유리의 캐릭터를 잘 살리지 못한 겁니다. 유리는 시인이에요. 유리가 쓰는 시가 극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극에서 시를 쓰거나 시를 들려주는 장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시를 읽으면서 감동하는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기가 사실 저는 좀 힘들었어요. 본인 글에 대한 신념, 시를 통해 라라에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좀 더 표현됐다면 시인 지바고의 면모가 더 탄탄해졌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대 장치와 배열입니다. 큰 무대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우선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굉장히 휑해 보였는데요. 또 무대 양쪽에 인물들을 배치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자주 취하는데요. 이때 침대, 책상 등 소품의 크기가 작습니다. 양쪽에서 다양한 가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그래도 비어 보이는 무대에 소품까지 작으니까 더 휑해 보이더라고요. 한 무대에 배우들만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불친절한 전개도 아쉬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모든 극이 아무런 정보 없이 가더라도 70% 이상은 서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닥터 지바고를 아무것도 모르고 보러 갔던 관객들이 이야기도 따라가고 러시아의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닥터 지바고는 아무래도 이야기도 방대하고 인물 한 명마다 풀어내야 되는 설정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 지루해졌고 보는 사람은 이해가 더뎌지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 닥터 지바고는 러브스토리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공연을 보셨거나 보실 예정이라면 보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들이 상징하는 의미보다는 사랑 이야기가 더 먼저, 더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이들의 사랑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작품 안에서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소극적으로 표현된 게 아쉬웠습니다. 단점이 좀 많았죠. 좋았던 점은 이렇게 단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지바고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좋다는 겁니다. 저는 공연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의 변화를 그 속에 사는 인물들을 내세워서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설명했고 사랑 이야기를 통해 더 애틋하게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워낙 촘촘하게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는 재관람 생각이 없었어요. 실망한 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한 번쯤은 또는 그 이상 어쩌면 재관람을 할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은 자리입니다. 우선 샤르테 시어터는 좋은 극장에 속해요. 단차, 음향 다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번 공연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원래 샤르테는 2층 음향이 안 좋나요? 가사가 안 들려서 정말 화가 났는데 특히 한 명이 부를 때는 몰랐는데 2명, 3명 떼창으로 넘어가니까 가사가 진짜로 안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때까지 관극하면서 가장 음향이 안 좋았던 날이었어요. 시야는 2층이어도 잘 보이고 무대가 가까운 편인데 음향 때문에 제가 갔던 자리는 비추천합니다. 또 전체 자리 중에서 제가 닥터 지바고에서 추천하는 자리는 무조건 앞자리예요. 왜냐하면 무대가 휑하기 때문에 무대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고 뒤로 굳이 가지 마시고 그냥 한 칸이라도 앞으로 가셔서 배우들의 표정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2층으로 가실 분들은 오페라 글라스 가져가셔서 배우들의 표정을 보신다면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뮤지컬 닥터 지바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작품을 무조건 보시라고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닥터 지바고는 명작이고 잔잔한 가운데 큰 울림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러시아 격변기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이야기들에 스며들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보실 분들은 사전에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꼭꼭꼭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